안녕하세요. 이태손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1월도 어느새 하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40여일 남짓 남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그 시간표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 대선 전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 파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다보고 계십니까? 욕설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차마 믿기 힘들 정도로 자기의 형과 형수에게 내지르는 이재명 후보의 그 적나라하고 찰진 그런 욕설은 동네 양아치 수준의 그야말로 패륜적 인성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죠. 혹시 못 들은 분들은 다른 유튜브들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야당의 윤석열 후보와 여전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다양한 의혹과 그런 사실들, 전과 기록들, 여배우와의 스캔들,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의 실질적인 몸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상황에서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대선 완주의 의욕을 보여주고 있는 그의 멘탈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그런 철면피적인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후보와의 박빙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심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 즉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 지지하는 35% 정도의 그런 지지율 외에도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를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지지하고 있는 오늘 많은 한국의 유권자들의 그런 심리가 우리 전통적 한국의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처들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자신의 가족사 그리고 자신의 성장 과정들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그가 그런 막장의 욕설을 내뱉는 심리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부모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인한 애증의 그림자가 사실은 심상찮게 존재합니다. 특히나 어린 시절 부모의 불화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역기능적인 생존 심리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훗날 형제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지요. 이재명 후보의 성장 과정과 가정사에서 충분히 있을 수밖에는 없는 아픔이지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그의 형,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 얽힌 돈 문제로 싸우고 있는 녹취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형제 간의 반목과 갈등은 돈 문제로 싸우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들 목격하게 됩니다. 언젠가 후보 스스로도 말했지 않습니까? 비천한 가정에서 자란 탓에 털어보면 지난날 얼룩진 구석들이 많이 있다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역기능적인 가정이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런 가정이 왜 오늘 이재명 후보와 같은 성격을 만들어낼까요? 오래전 KBS에서 형제의 강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을 상담 치료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드라마를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드라마를 쓴 작가가 마치 알코올 중독 치료를 연구하는 전문가 수준의 분석력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족 간의 역학관계를 아주 리얼하게 그렸던 작품으로 기억됩니다.
아버지의 술주정과 가정폭력이 난무한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무서움에 주눅이 들고 우울할 수밖에는 없지요. 어머니는 이때 폭군인 아버지와 불만스러운 자녀들 간의 갈등과 불통의 그런 정서를 이어주려고 하는 그런 간섭하고 통제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집안에서는 가족들 개개인의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매사가 어머니를 통한 간접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지요. 이때 보통 어머니의 제1금기사항은 함부로 얘기해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훈계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집안 문제에 대해서 애써 외면해야 하며 그것을 서로에게 알아도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니 가족들은 불만을 직접 당사자에게 말하기보다는 누군가 한 다리 건너서 말하게 되는 그런 간접적 대화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말이라는 것이 한 사람 건너면 이미 왜곡되거나 부풀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간접적으로 자기 말을 듣는 것은 더 기분 나쁜 일종의 형제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족들 사이에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와전되어서 다른 형제에게 오해를 사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 갈등과 불화를 낳게 됩니다. 직접 당사자에게 말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말이지요. 게다가 못 살았던 지난날 한국의 가정에서는 전통적으로 맏아들이나 또는 특히 머리가 뛰어난 자식에게 모든 교육적 혜택을 올인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나머지 자녀들의 불만과 원망감은 더욱 증폭이 되는 심리를 만들었었죠. 아마 이재명 후보의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가족들,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 한 명은 이재명 후보처럼 공부는 형 같은 범생들이나 하는 것이고 자신은 일찌감치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어 무능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존 심리에 길들여지는 아들이 꼭 한 명씩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돈 맛을 알게 되면 무능한 가족들의 문제 해결의 중심에서 매사 화끈하게 일 처리하는 해결사 노릇을 하기도 하지만은 수틀리면 형도 누이도 없는 아나무인의 독선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집안에서 이단화가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 전통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알코올 의존의 심리는 오늘 이재명 후보와 같은 정신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양산해 내었고, 이런 이유가 오늘 여전히 이재명의 이 엄청난 욕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안 되는 까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엮인 의적 가족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무언의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뭐 별걸 갖고 다 시비거네, 형제간에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오죽하면 저랬겠어 라면서 대통령감으로서는 좀 실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도전하는 그의 뚝심과 배포에 사람들은 그를 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명 한국 사회의 독특한 가정과 교육 문화에서 만들어진 자수성가형 정치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그의 모습에서 여전히 그 어린 시절 길들여졌던 살아남아야겠다는 생존의 심리가 존재하면서 단지 사람들은 이용해야 하는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에 그 혹독한 가난과 무시를 당한 서러움에 대한 보복 심리가 그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 적합할까요? 한국의 대중들은 지금 어떤 삶을 꿈꾸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대중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의 최고 리더십은 과연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요? 삶의 두려움과 강박을 극복한 사람, 우리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모순을 잘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보다는 그 아픔을 치유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추구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아껴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거창합니까?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세상에는 정치꾼과 정치가가 있다고. 정치꾼은 자신의 출세와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정치가는 그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품은 사람이라고요. 자, 여러분, 20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